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란 원자나 혹은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수소의 원자를 한번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빨간색은 양성자, 이 노란색은 중성자, 그리고 이거는 전자인데 양성자는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를 떼어져 나갔을 때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가 아닌 리튬 원자를 한번 볼게요. 보어의 모양에 따라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전자가 떨어질 때를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 껍질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나가게 되는 것을 2차, 그리고 그 다음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3차. 이렇게 해서 N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경향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요. 그리고 다른 주기에서는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여기에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효핵 전하와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같은 주기에서 보게 된다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유효핵 전하 때문입니다. 유효핵 전하가 어떤 거죠? 핵과 전자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했는데 리튬에는 양성자가 3개가 있고 산소에는 양성자가 8개가 있죠. 양성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때 전자를 떼어내려고 한다면 더 많은 힘, 즉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주기일 때를 보면 가리움 효과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주기가 클수록 점점 작아진다고 했는데요. 가리움 효과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원자는 2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떠한 원자는 여러 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죠? 그렇다면 이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집니다. 이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발력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다른 주기에서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인 가리움 효과 때문에 주기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이온화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외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가 하나가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2차는 전자가 2개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3차는 전자가 3개가 이탈되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가 생기는 곳은 바로 2족에서 3족, 그리고 5족과 6족 사이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주기, 2족, 3족엔 뭐가 있죠? 베릴륨이랑 보어가 있습니다. 2주기니까 첫 번째 s오비탈은 2개가 채워졌고요. 두 번째 s오비탈에는 2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보어는 첫 번째 s오비탈에 2개가 채워졌고 두 번째 s오비탈은 2개, 그리고 두 번째 p오비탈에는 1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오비탈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베릴륨은 s오비탈에 2개가 채워져 있고 보어는 이렇게 하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이 다 채워졌을 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3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2개가 비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보다 보어의 이 홀 전자가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2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3족보다 큽니다. 자, 다음 5족과 6족을 볼게요. 5족의 질소와 6족의 산소죠. 질소는 2주기 5족 원소니까요. 첫 번째 s오비탈에 2개, 두 번째 s오비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p오비탈에 3개가 채워지고요. 산소는 첫 번째 오비탈에 2개, 두 번째 s오비탈에 2개, 두 번째 p오비탈에 4개가 채워집니다. 전자 배치를 보면 쿰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는 오비탈에 채워질 때 홀 전자 순으로 이렇게 채워지죠. 자, 이때 모든 오비탈이 하나의 홀 전자로 채워진 것이 에너지 준위가 더욱더 낮고 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산소는 하나의 오비탈에 2개가 채워져 있으므로 이 두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하나의 전자가 이탈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베릴륨과 보어의 예와 질소와 산소의 예가 이유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오비탈이 가장 채워졌을 때를 안전한 상태로 보고요. 여기서는 비어진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홀 전자인 이 전자가 더 이탈되기가 쉬워지고요. 5족과 6족에서는 모든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졌을 때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이탈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2차와 3차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전자가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의 원자의 세 번째 전자가 이탈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소의 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핵이 있고요. 전자 껍질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에 하나, 둘,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면은 탄소와 같은 전자수가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온화가 됩니다. 두 번째 이온화가 되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2주기에 있는 보어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가게 된다면 4개가 남으니까요.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수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의 이온화 에너지는 5족과 6족이 아닌 하나씩 밀려난 6족과 7족, 그리고 2족과 3족이 아닌 3족과 4족 사이에서 예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는 하나씩 전자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온화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원자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씩 족이 밀려서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3차는 3, 4족이 아니라 4, 5족에서 예외가 일어나겠죠? 자,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와 족과의 관계인데요. 각각 족마다 다른 이온화 에너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2주기의 리튬, 2주기의 14족인 탄소가 있습니다. 리튬의 첫 번째 전자가 이탈되게 되면은 바깥 껍질이 사라지게 되겠죠? 껍질 하나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탈되는 것은 적은 에너지가 들지만 2개의 전자가 안정한 상태에서 하나가 이탈될 때는 더 큰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될까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즉 첫 번째 전자가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3개의 전자가 이 껍질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탈이 되고 다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탈이 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로 이탈되는 전자와 이 네 번째 이탈되는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의 값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족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2차 이온화 에너지였으니까요. 2는 족 플러스 1이니까 여긴 족이 1족이 되겠죠. 여기 탄소를 보게 되면 탄소는 총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전자가 이탈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니까 5차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지겠고요. 5는 족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족은 4족인 탄소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W, X, Y, Z를 한번 써줄 거고요. 이 표를 보면은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습니다. 여기서는 5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고 여기서는 이온화 에너지에 큰 폭이 없네요.
몇 차 이온화 에너지인지 족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고요. 그리고 족 플러스 1이니까 족은 3족이 되겠죠. W와 X는 같은 3족입니다. 보어거나 알루미늄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기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X가 알루미늄이 될 거고요. W는 당연히 보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Y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Y는 다섯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고요. 4족이 되겠죠?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보어가 있는 2주기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는 3주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당연히 3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3주기, 4족이 있는 규소가 될 겁니다. Z는 당연히 5족인 질소나 혹은 포스포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3족보다 2족이 크고 6족보다 5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밀려나고 두 번째는 3, 4, 6, 7 그리고 세 번째는 4가 더 크고 5 이렇게 밀려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4족이고 Z는 5족인데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네 번째 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네요. 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와 맞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Z의 주기가 Y의 주기보다 하나가 앞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Y는 규소 세 번째 주기니까 당연히 N 질소 두 번째 주기가 되겠죠. 이렇게 W부터 Z까지 원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는 3이다. 맞죠? 각각 다른 주기지만 세 번째 족이 있는 원소고요. W와 Z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W는 보어고요. Z는 질소니까요. 각각 2주기 원소 맞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알루미늄과 규소를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가 3족이고요. 여기가 4족이라고 했죠? 3족의 알루미늄과 4족의 규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정방향으로 가죠.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알루미늄보다는 규소가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1차의 이온화 에너지는 규소가 큽니다. 2차에서는 하나씩 밀려가게 되면서 예외의 자리에 알루미늄과 규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3족과 4족인데요. 이때는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크고 작고 크고 작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볼게요. 알루미늄은 작은 수분의 큰 수고요. 규소는 큰 수분의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클수록 큰 수가 되고 당연히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작은 수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X가 Y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모두가 맞은 5번입니다.